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또 토크토크 저와의 수다 타임. 제가 근데 항상 이렇게 토크 주제를 정할 때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막 질문을 받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멋진 것 같은데 나는 좀 그렇다. 아니면 요즘 내가 살기가 좀 팍팍하다. 이런 질문과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은 빛나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 저라도 오늘은 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그림자를 완전 까발릴 예정이에요. 오늘 주제 그림자라고 지금 그림자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저의 어두운 면들을 다 공개를 하고 그런 그림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주제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먹고 사니즘과 그림자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 속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를 뺀 모든 사람들이 빛나 보여서 우울해져요. 유튜브에서는 20대에 열심히 살면 30대에 조금 낫다고 하는데 저는 30대에 제가 과연 그럴지 확신이 없어서요. 지유님의 20대는 어땠나요? 그리고 지금의 30대는 어떤지 솔직하게 궁금합니다. 저의 20대 점점점 이제 정말 20대 초반은 너무 까마득해서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절대 빛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나온 대학교에서 인터뷰 요청을 주셔서 제가 거기 대답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윤님은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나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막 타이핑을 하다가 그 질문에서만 이렇게 딱 손이 멈추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어요 라고 적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생 때 그런 패배감과 열등감이 거의 맥스로 찍었었는데 그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느꼈던 저의 열등감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면 제 전공 특성상 좀 집에 여유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갔다 온 사진 올라오고 또 약간 욕심 있는 친구들은 포폴 준비해서 해외로 유학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해외를 나가려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무슨 장학금 이런 걸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뭐 프로그램에 합격을 해서 거기서 가야 되거나 뭔가 내가 정말 노력하고 따내야지 갈 수 있는 곳이 해외였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억은 이미 다 희미해졌는데 아직까지도 저의 뇌리에 남아서 저를 이불킥하게 만드는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대학원 때 얘기였어요. 대학원 때 저랑 친했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엄청 큰 악기를 하는 언니였어요. 그래서 그 악기를 가지고 다녀야 돼서 차도 엄청 큰 걸 가지고 다니고 뒷좌석에 막 안전벨트도 엄청 신기하게 끼우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언니의 집과 그때 당시 제가 했던 알바의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그 언니가 제가 알바 갈 때마다 같이 태워다 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맨날 얻어타기 미안해가지고 언니 안 태워줘도 된다. 나 혼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언니는 자기 가는 거 심심해서 그렇다 하면서 항상 태워줬던 그런 언니였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또 엄청 알바 준비하고 막 과제에 치여 살고 막 이렇게 열심히 뭐를 차 안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지윤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인생 안 바뀌어. 그냥 적당히 살아도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 성격상 절대 나쁜 의도 아니었고 막 돌려가기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냥 그 언니랑 나랑 환경이 달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그런 말 뭔지 아세요? 그 언니 입장에서는 인생이 안 바뀌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도 그렇게 안 망한다 이런 걸 전달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건데 그때 그런 말을 딱 하니까 저한테는 완전히 그 뜻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언니한테 언니는 인생 바꾸고 싶지 않겠지만 나는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라고. 진짜 나는 너무 처절하게 바꾸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 안에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또 도착할 때쯤에 언니가 또 막 풀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언니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저 언니는 성격도 좋고 돈도 많고 재능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많고 나는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왜 이렇게 하등한 인간일까. 진짜 무슨 기승전 열등감. 하다못해 전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런 여유라는 것도 이미 타고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특권 같다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이거 질문해주신 직구분한테 일부러 공감하려고 이렇게 지어내고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20대 때는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뭘 해도 못하고 열등하고 이거를 계속 확인받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20대 때 열심히 살면 30대에 조금 낫다고 하는데 저는 30대에 과연 그럴지 확신이 없다. 근데 이건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아까 그 다 가진 언니가 그렇게 한다고 인생 안 바뀌어 그냥 편하게 살아 라고 했던 거 있죠. 그게 맞긴 해요.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또 중간중간에 운이 많이 따라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니에 비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냐? 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물론 근데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진짜 폭풍 성장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에 비교하면 저는 아직도 한참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은 이게 30대든 40대든 50대든 남과 비교해서 SNS에 바라보는 모습만 보고 이렇게 나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열등감은 죽어도 안 없어질 거예요. 그 언니의 여유와 뭐 다른 사람의 반짝임과 이런 것과 저를 비교했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막 열등감에 시달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30대가 되면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등감이 살살 좀 가라앉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당장 막 실질적인 보상이나 이득으로 다가오진 않더라도 내가 해온 작은 성취들이 쌓이고 내가 예전엔 좀 못했는데 지금 좀 잘하는 것들이 생기고 예전보다 조금 빨리 하는 것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조금 쌓이다 보면 확실히 그런 모난 감정들은 많이 수그러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막 주위를 살펴보면 그래도 20대 때 좀 꾸준히 열심히 해놓으면 그게 30대 때는 다른 뭐 금전이 됐든 아니면 다른 기회가 더 많이 열리든 뭐 시간적 여유가 생기든 정신적 여유가 생기든 어떻게든 보상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작아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정확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30대에는 어떤 방식이든 보상이 온다. 그리고 20대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다. 요거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추구미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바라는 인생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저도 요새 지금 제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엄청 고민이 많이 들고 저도 제가 생각하는 확실한 추구미가 있거든요. 왜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할 때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은지 생각하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저는 나만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아름다운 물건들이 있고 그 안에서 여유롭게 여유를 만끽하는 아주 고상한 할머니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난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게 정말 소박한 꿈인 것 같지만 노년에 그렇게 살려면 지금 젊을 때 바짝 좀 땡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사업도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개 해보는 건데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점점 억세지는 것 같고 여유는 고사하고 점점 시간 더 없어지고 말은 더 빨라지고 진짜 지금 제가 변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질문해주신 분이랑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이랑 완전 똑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제 모습 중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억세진 거랑 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거거든요. 사실 막 제가 기질적으로 엄청 다정하거나 친절하거나 살갑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까칠한 애들 중에서는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 시작하고 계속 이렇게 기버 마인드를 유지하니까 제 피해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사업 초반에는 업체에서 막 몇백 개 실수했다고 해도 막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업체니까 그냥 그 비용 제가 다 부담하고 그냥 이어간 적도 있었고 뭐 또 다른 업체에서 뭐 수량을 잘못 찍었어요 할 때도 그냥 그 비용은 내가 부담하고 그냥 간 적도 있었고 이게 한두 번까지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저도 이제 막 슬슬 이게 게이지가 쌓이면서 저도 이런 한 푼 한 푼에 정말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직장인으로 비유해서 그냥 딱 설명을 드리면 내 팀원이 있는데 그 팀원이 실수할 때마다 내 월급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상황을 예로 들면 내 동료가 실수해서 내 월급이 10만원, 20만원 크게 50만원 깎이는 것까지는 이해했다. 근데 이게 동료가 계속 실수를 해서 이게 100단위가 되고 1000단위가 되고 이 동료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저 동료도 실수를 하고 이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내 월급이 마이너스가 계속 찍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깐깐해지고 예민해지고 제가 막 이렇게 쫀다고 그쪽에서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만 더 커지고 아침에 딱 막 거울 보면 나 막 눈썹 이렇게 구슬동자처럼 이렇게 앵그리버드로 올라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여유롭고 고상한 할머니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 진짜 버려가면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추구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상태를 계속 지속해도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면서 지인이랑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진짜 고상한 할머니 약간 우아한 할머니이고 싶은데 지금 우아랑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 나 진짜 맨날 그 뭐지 쪼아대는 딱따구리 같다. 난 이런 깐깐지건 딱따구리 원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인이 엄청 웃으면서
자기는 일할 때 자아랑 자기의 진짜 추구미랑은 완전히 분리를 한대요. 그분의 워딩을 그대로 빌려오면 자기는 일할 때는 정말 표독스러운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표독스럽게 하는 이유는 자기 직원도 지켜야 되고 딸린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의 가장이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을 다 이제 먹여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더 표독스럽게, 진짜 더 깐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독하게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내 인격이 표독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분의 추구미는 정말 평안하고 평화로운 가정, 그리고 자상한 가장의 모습이었대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추구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냥 이미지 그렇게 다 챙기고 싶으면 그냥 유튜브나 하라고, 뭐 일할 때나 내가 엄청 버닝하고 열심히 할 때의 모습까지 이상적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엄청 공감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요새 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너무 이상적인 것, 추구미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추구미까지 가려다가 낙오한 수많은 저의 도달 가능미들, 얘들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낙오된 우리의 도달 가능미들을 그냥 빨리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얘들을 좀 품어주고 인정을 해줘야지 그나마 추구미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즘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냐면, 추구미 자체를 너무 이상적으로 잡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상을 설정할 때 완전 좋은 것만 다 모아서 이상을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모든 일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것들만 모아서 완전 무결한 추구미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상과 현실이 너무 멀어진다라고 생각이 들 때면 오히려 현실을 더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게 추구미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저는 지금 저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비록 그 괴리가 많이 크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추구미 자체도 수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는 약간 멋진 공간에서 여유를 즐기는 대표가 꿈이긴 하지만, 그걸 제가 이루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면 그건 제 옷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아니다 생각하면 바뀔 수도 있는 게 또 추구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해주신 것처럼 바라는 인생이랑 현실 사이에서 자존감이 떨어진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돈도 싫고 돈 걱정하는 저도 싫고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돈이 스트레스입니다. 극복법 알려주세요. 저는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나 안 했었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제가 좀 지내왔던 환경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조금 교양 없게 생각하는 환경이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예술 전공하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거나 돈 얘기를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약간 너무 속세에 찌든 인간처럼 그렇게 보는 거. 근데 제가 어릴 때 계속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돈 얘기 계속 더 안 하게 되고, 안 하기 시작하니까 또 점점 더 돈이랑 거리가 생기고, 돈이 없어지니까 계속 돈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계속 좀 악순환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사실은 막 인간을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진짜 이거 싫어한다고 하고 막 혐오한다고 하고 막 이런 말을 계속 뱉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것들이 나한테서 점점 떠나가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괜찮았는데, 작년에는 제가 약간 인류애가 바사삭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진짜 이런 막 인간 혐오가 너무 극에 달해서 심리 상담 받으면서 인간 혐오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나 이거 좀 극복을 하고 싶다, 이런 상담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담자분이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인간 혐오를 극복하려면 인간을 사랑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해답을 듣고 너무 약간 황당한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저는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밥을 드세요. 제가 지금 좀 추워요. 그러면 옷을 입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인간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거다. 인간 말고 지우 씨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고양이를 왜 좋아하냐? 고양이는 귀엽다.
그러면 인간은 안 귀엽냐? 인간은 안 귀엽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다가 그분이 저보고 인간을 고양이처럼 생각하라. 인간을 귀엽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나한테 했던 피해나 안 좋은 점을 다 고양이가 했다고 생각을 하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상을 새로 샀는데 인간이 여기에 막 흠집을 낸다 하면 저는 열이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양이가 여기서 막 기지개를 펴다가 완전 다 긁었다. 그러면 저는 고양이님의 스크래쳐가 돼드려야죠.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행동인데 이렇게 저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는 애정도의 차이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고민되고 인간이 싫어진다면 일단 먼저 인간을 사랑을 해라. 인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인간 먼저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말이 되게 와닿아서 제가 좀 가까이에 제가 좋아하는 인간부터 되게 사랑하려고 더 노력을 하니까 조금 그래도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데 왜 돌려서 얘기를 했냐면 돈도 똑같아요. 이게 돈이 막 생명도 아니고 엄청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와닿지는 않겠지만 돈이 스트레스고 돈이 싫고 돈 걱정을 안 하고 싶으면 싶을수록 돈이랑 친해져야 돼요. 왜냐면 제 주위에서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돈에 스트레스 없는 분들은 항상 돈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모을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진짜 그게 돈이든 인간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애정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게 나한테 착 이렇게 자석처럼 달라붙어서 뭐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목표를 너무 높게도 잡지 말고 지금 내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진짜 많이도 말고 조금씩 돈 공부를 시작해보면 오히려 돈이 조금 덜 싫어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막 인간관계로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타노스 엄청 지지하고 다닐 때 오히려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만나면서 인간에 대한 좋은 경험을 쌓고 그렇게 조금씩 좀 사랑하면서 그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극복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이 막 싫고 스트레스 받을수록 돈과 빨리 친해지는 게 돈 걱정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빨리 친해지길 바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먹고사니즘과 인생과 좀 안 좋은 얘기들, 저의 그림자, 그리고 여러분의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 제가 이 주제로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나의 그림자가 좀 강하게 보일 때 그냥 빨리 걔를 인정을 해주는 게 그 그림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밝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봤으니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공감이 많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탈이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